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뭔가 좋은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고, 함께 손잡고 미래를 전략 짜고, 어디다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후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데 밤새워 저희들 여기서 농성했습니다. 철야했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법을 따져보면 법에도 저희들이 민주당이나 저런 당이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게 확실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법을 이제 저분들도 어저께 알아가지고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막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법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외교안보 쪽도 그렇죠. 우리 2+2를 이제 복원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하고의 2+2도 그냥 2+2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막 외교안보 뭐 특별보좌관 뭐 이런 분들이 막 만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나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외교와 국방이 같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만들 때 2+2라는 얘기는 두 나라가 외교와 국방이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서에 보면 그 저희들이 백서를 만들었는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는 뭐 복원을 좀 해서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저희들이 자유와 공정을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저희들 민법은 이걸 이제 분야별로 다 만드는데 보면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복원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책 방향과 및 과제, 한미 외교 국방 장관 2+2는 미국 한국이 국방 장관과 외교 장관이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따로 국방 따로가 아니라 왜 이거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는지 국방 국방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그러면 외교에서 해놓고 나오면 국방이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소곤소곤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그런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북핵 폐기를 위한 한중 관계의 공동 노력을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도출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미세먼지도 보면은 민간 차원에서 뭐 어제 방송 나온 데는 뭐 30%가 중국 문제고 뭐 한국이 몇 프로 돼 있더라? 하여튼 보면 뭐 태국이나 필리핀의 문제도 있고 뭐 말도 안 돼. 또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보면 중국에서 시뻘건 먼지가 날라오는 게 다 보여요. 그 중에서는 우리께 거기 갔다가 다시 왔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 무슨 발표가 그런 발표였습니까? 아니 중국에서 날라오는 게 인공에서 다 보이는 게 TV에서 다 봤는데 그럼 그 먼지가 한국 먼지가 중국을 밑으로 잘 숨어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왔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아니라 뭐 배출 연기 뭐 이렇게 자동차 배출 가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화력 발전소에서 뭐 나온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시설이 좋아서 굴뚝에서 이게 석탄을 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물을 이렇게 다 수증기 물을 쏴가지고 그 먼지와 그 연기를 잡아서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거기서 그거를 탈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어지는 생기는 폐수를 그러니까 물을 쏴가지고 내렸던 그 물이 모여서 탈황에 섞인 게 그게 바로 탈황 폐수입니다. 그 폐수를 정화해서 다시 재생활해서 쓰는 것까지도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 완벽하게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날아가는 먼지도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중국에서 날아온 거지 우리나라에서 뭐 했다 하는 거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확 발생돼 가지고 더운 동네가 뿌옇게 해가지고 앞이 안 보일 만큼의 어떤 미세먼지가 생겼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뭘 전신마시 온 동네에서 막 마당 썰고 막 뿌리고 막 그래서 생겼겠습니까?
중국에서 다 날라온 겁니다. 물론 뭐 자연적 발생 저쪽 몽골 고비 사막에서 생겨서 날라온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확한 어떤 과학적 증명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까 이걸 생각해야지 니탄 네태만 하면 절대 되지 않다고 저희 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중 관계도 그렇지만 한일 관계도 정책을 정확하게 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중 관계는 무조건 친북, 뭐 친중 이걸로 가서 그렇지만 한일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도 누구의 잘못이나 하고 따진다면 정치하는 일본의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때만 되면 독도 얘기 꺼내고 때만 되면 뭐 우리나라의 뭐 보복 얘기 꺼내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이전에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뭐 나카사라 야스히로도 뭐 자기네 조상을 위한다고 가가지고 처음으로 일본 신사에 가서 이제 참배를 하죠. 그때부터 참배가 이어지기 시작. 물론 자기네 조상들 뭐 참배하는 건데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걸 빌미로 해서 무슨 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등 어떤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의 국방이나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들을 이기려면 무조건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죠. 평화를 얻으려면 전쟁을 준비해라.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어떤 경제력이 있으면 절대로 넘보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요, 전 국민이 나라가 유태할 때는 몽땅 다 외국에 있다가도 거기 가서 나라 방해한다고 달라붙습니다. 지금 휴가 나온 병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뭐 하냐 물어봤어요.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병사들까지도 나라가 이래서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군대냐 하는 얘기도 하는 병사들 얘기도 하는 걸 얼핏 들었어요.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이 있어야 그 누구도 넘보지 않고 통일이 빨리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교육 문제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이스라엘 교육과 한국의 교육 차이를 보면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군대를 갑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갑니다. 군에 가서 거기서 어떤 대학을 갈까를 이스라엘 결정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점수대로 갑니다. 그럼 자, 우리나라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학 가서 1학년에 오리엔테이션 교양 과목 배웁니다. 2학년에 전공 정합니다. 3학년 때 전공 공부를 하죠. 그리고 군대 갑니다. 갔다 와서 뭐 할까요?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양심껏 얘기한다면 물론 안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많이 있겠지만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리고 한 100장씩 이력서 써갖고 돌리잖아요. 그 취업 안 돼서 외국 나가잖아요. 며칠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 한국 학생들 취업한데 거기 가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많은 공부해서 왜 일본 와서 일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그러면 실제 공부는 대학에서는 1년이나 1년 반 정도만 전공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서 거기서 결정해서 4년 동안 전공을 배웁니다. 그 학생하고 우리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외국 학생들 문호에 개방해서 석사와 박사를 할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아파트도 주고 먹고 살 돈도 줍니다. 외국 학생들 들어와서 석사 박사 하는데 먹고 살 돈을 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조건이 걸려 있어요. 졸업을 거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첫째,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영화 테이프가 미국에서 나왔죠.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그 다음에 CD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USB가 나왔죠. USB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발명품을 만들어내서 세계를 제패할 만큼 엄청난 경제 전략, 과학 전략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본 의원이 대구에서 제 지역구요, 대구 동구 을 지역구에 청소년 직업훈련 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돈을 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제가 기재부 과장님한테 엎드려 비노니 3억 원만 주시면 저희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3억 원만 달라고. 그래서 청소년 지원센터를 시작하자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왔냐면 시에서 알아서 하세요. 국립은 안 됩니다. 시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3억 원만 달라고 그랬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내가 어제 방송에서 나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일본은 노벨상이 28개 중에 기초과학이 11개다. 저 명장 출신이잖아요. 국가품질 명장. 발명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발명 분야, 산업 분야, 품질 분야, 안전 분야, 생산 분야, 원가 분야 제일 잘하는 사람 저잖아요. 그 명장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발명 교육 지원 육성법을 재정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당했습니다. 512조가 어디다 무엇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 과학 직업 훈련 체험하자는데 좀 쓰자는데 그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전기호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걱정됩니다. 공무원들은 권력 잡은 자들에게 돈 많이 가는 건지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건지 알지도 못합니다. 예. 이런 돈을 다 어디서 써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그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다음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 당에서 분야별 정책을 했는데 이 정책을 보면 죽물로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글자 한 자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미래에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 뭐 평화당, 뭐 무슨 당, 한국당 다 떠나서 우리 청소년들 미래에 이 땅에서 한 60조씩 막 그냥 빚어서 막 후손한테 물려주고 이런 거 말고 우리도 외국에다 많은 돈을 빌려주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전 그 길로 가겠습니다. 정치보다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부처님이 계신다면, 아니 산신령이 계신다면 위태로운 대한민국 제발 좀 굽어 살펴서 잡아달라고,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물론 정부에서 나라 망하게 하겠습니까마는 정부에서 나라 실정하지 않고 올바로 판단해서 바로 갈 수 있게끔 지혜를 좀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반듯한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멀쩡한 날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고 아이들 때는 소상공인이나 소공인들 만들어서 그런 법 만들지 않고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굴 위해서 선거법을 고치고 누굴 위한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하고 막 그러는지. 지금 검찰도 청와대하고 맞짱 뜨고 막 조사하고 막 청와대 막 압수수색하고 그런 판에 무슨 권력이 더 어떤 누구에게 권력을 더 많이 실어주려고 그런 걸 만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법을 하나 올렸다가 어느 당에 의해서 그 글자 몇 자가 지워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스위스는 시계를 잘 만듭니다. 이태리는 명품 가방이나 옷을 잘 만듭니다. 독일은 자동차입니다. 미국은 항공기와 기계입니다. 항공기와 무기죠. 일본은 카메라하고 전자제품, 방송 카메라 다 일제잖아요. 우리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기술 강국 한국 아닙니다. 기능올림픽도 이제 등급에서 꼴찌했습니다. 세계 1등 하던 그 나라가.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술 강국 가는지, 경제 대국으로 가는지, 아시아 용은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전 뼛속부터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우리나라도 명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명문 소공인, 소상공인, 명문 중소기업, 명문 중견기업, 요걸 만들기 위해서 명문 중소기업, 명문 소상공인 지원 육성법을 만들었는데, 그거 어느 당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그런 걸 왜 빼는지, 뭐 때문에 빼는지. 국민 여러분,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겠다 하면 함께 박수치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끝까지, 될 때까지, 그 법이 될 때까지 저는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명품과 명문이 나오는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만들어져. 아주 소상공인, 소공인, 일본 가보면요, 전화표 가보면요, 뭐 그 명문이랑 별거 없습니다. 요 조그마한 그 탁구공만한 빵 속에, 아니 그 호두과자 한 빵 속에 거기 물 한 개 씹는 거, 그거 명문 중에 명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저 앞에 가면 양갱 있잖아요. 양갱. 일본 가면 그 양갱 그건 명문이잖아요. 우리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김치? 김치는 일본이 세계에다가 ISO 특허 다 냈어요. 왜 우리가 안 되냐고 물어보니 집집마다 다 맛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들어가는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다 일본 놈들은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ISO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지는 것들 보면, 그래서 제가 세계 최고의 명문 소상공인, 소공인, 명문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한 번 또 이게 또 안 됐다 해서 거기서 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다른 당 의원들 이해 많이 시키고 다 해서 제가 현장에서 살아왔던 그 경험담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꼭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후손들은 정말로 명문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페인 가서도 어느 성당 앞에서 빵 아무 빵도 아니더만 그 이름을 1억 빵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빵 한 개 먹으면 1억 원이 생긴다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명문을 만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요.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손잡아 주십시오. 저희 당만이 그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저처럼 대한민국 국가품질 명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최선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정규 TV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